아버지의 성격은 점점 거칠어져 갔고 집안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술 드시고 오시면 바로 잠에 들었는데 이제는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며 물건을 던지고 손찌검을 자주 했습니다. 저희 3남매는 매일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야만 했고 그건 한마디로 지옥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누나한테까지 폭력을 썼습니다. 원래 누나는 성격이 활달하고 다소 싸나운 부분이 있는지라 아버지 그런 모습에 반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누나는 매일 밤 저와 같이 그 저주받은 집에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으니 그 어린 나이에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나 방문이 닫힌 채 안에서 기척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어떡하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었고 나는 마침 누나 문 위에 작은 창 통로를 열고 안으로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나의 왼 손목에 피가 흘렀고 그 오른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단번에 자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는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다행히 누나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고 이웃집 아저씨의 도움으로 당장 병원에 갔습니다. 며칠 후 누나는 회복이 되었고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57세인 저에게 아직까지 그때 누나가 내게 힘없이 말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우리 가족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성을 높여 당장 내일이라도 이곳에서 벗어나 다른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그 무엇에 빙이라도 된 듯 절대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아주 악을 쓰며 엄마를 또 때렸습니다. 나는 그 장면에 틱 장애가 더욱 심해져 그 자리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그제야 아버지와 어머니는 싸움을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폭력성이 다소 주춤해지기 시작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이사는 절대 가지 않는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이 지옥 같은 흉가에서 계속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과외 수업을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 괜찮니? 왜 그렇게 부들부들 떨어?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자초지종을 물어봤고 저는 그동안 집에서 일어났던 그 흉측한 사건들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흉가가 분명해. 흉가요? 선생님은 당시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생 신분으로 과외를 하였는데 특히 심령과학, 유령, 4차원, 종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닭의 모가지를 산채로 베어 그것을 줄에 묶어 지하실 천정에 걸어두고 그 아래에 소금으로 원형의 원을 그려놓고 기다리면 귀신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과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과외 선생님이 무엇인가 담긴 봉지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늘 밤 비도 오고 음산한 기운이 도는 날인데 이거 가지고 당장 시행하는 게 좋겠다. 저는 순간 그게 닭목이라는 것에 직감했습니다. 봉지 안으로 얼핏 보이는 신문지 한 부분이 빨간 핏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날 집에 온 저는 방에서 밤 12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에 그 의식을 해야지 효력이 있다고 과외 선생님이 몇 번이나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고 여러 번 포기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집 지하실은 이사 온 후 계속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닭 모가지를 달기 시작했는데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지하실 한 구석 드럼통 옆에 치맛자락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연두색이었습니다. 바로 무당굿을 할 때 보았던 그 연두색 한복. 저는 너무 무서워 지하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뒤에서 발자국 소리를 내며 다가왔는데 그때 지하실 문이 열렸고 재빨리 거실 위로 올라와서 닫아버렸습니다. 제 침대로 돌아온 저는 이불을 덮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을 새다시피 했고 새벽 5시 정도에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와 누나, 여동생이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하고 따라가 봤는데 지하실 한가운데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제가 걸어둔 닭목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하실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갔는데 그만 피를 흘리는 그 닭목을 보고 실신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누가 여기다 이딴 짓을 했어? 나중에 제가 한 일이라 밝혀지고 아버지한테 뺨을 세차게 얻어맞았습니다. 당시 집안은 거의 쑥대밭이 되었고 가족들 모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은 갔고 매일 겪는 공포는 어느 사이 일상이 되어버릴 정도였습니다.